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지식 도슨트 빅티피아입니다. 고대 지형위를 유영하는 드라마틱한 드론샷으로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수천 명의 군대와 얼굴을 맞대고 서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각 병사들은 독특한 표정으로 조각되어 시간 속에 얼어붙은 채 황제의 영원한 안식을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고대 중국의 심장부에서 진시황은 오늘날까지도 믿기지 않는 거대하고 야심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후세계에서 보호할 운명으로 수천 개의 실물 크기 전사와 전차, 말들로 이루어진 테라코타 군단을 흙 속에 깊이 묻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잊혀진 경이로움이었지만 1974년 지역 농부들의 우연한 발견으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수호자들은 훨씬 더 거대하고 수수께끼 같은 비밀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거대하고 평범해 보이는 언덕 아래에는 진시황 자신의 손대지 않은 무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은으로 된 강과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이 있다고 전해지는 이 무덤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눈길로부터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 봉인된 방 안에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보물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왜 이토록 특별한 군대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고대 문명이 이토록 경이로운 공학적 업적을 달성하고도 그 기억이 사라져버렸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테라코타 군대의 놀라운 세계와 황제의 숨겨진 무덤에 얽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침묵의 병사들. 테라코타 군대는 황제의 권력을 증명하는 경외로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 기념물의 눈에 보이는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2000년 넘게 비밀이 지켜져 온 봉인된 지하세계의 일각일 뿐입니다. 인공산 아래에는 진시황릉의 진정한 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서는 이곳을 속삭였고 도굴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돌과 모르타르가 아닌 야망과 죽음으로 이뤄진 지하 궁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기록들은 거대한 방들을 흐르는 수운의 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상징적인 웅덩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액체 은빛 지도로서 치명적인 증기로 침입자를 막는 동시에 위대한 우주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휘발성 연금술은 침묵의 마법을 부리며 무덤의 핵심을 차갑고 독성 있는 포옹 속에 보존해왔습니다. 그 반짝이는 독성 흐름 속에 잠기거나 반영된 경이나 공포는 과연 무엇일까요? 치명적인 흐름 너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금과 보석은 물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겠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황기의 칙령, 철학적 논문, 문사 전략 등이 이제는 역사에서 사라진 수많은 두루마리가 담긴 도서관 전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술성의 유물들, 금실로 엮은 옥갑옷, 믿을 수 없는 정밀함으로 만들어진 청동 그릇, 기계적 인물상으로 완성된 미니어처 궁전들이죠. 황제의 모든 궁정 구성원들이 귀중한 재료로 재현되어 사후세계에서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유함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에 의해 봉인된 인간 문명의 본질적인 순간으로 가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미스터리, 바로 황제 자신입니다. 살아생전 불멸을 추구한 진시황은 죽음 속에서도 영원한 통치를 염원하며 안치되었습니다. 봉인된 무덤 안에서 2000년 동안 그의 시신은 어떻게 보존되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그는 금지된 연금술층으로 보호되는 석간으로 누워있으며 아마도 화학 용액에 담겨 있거나 공기와 시간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밀폐된 공간에 의해 보호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천상의 강을 이루는 바로 그 수운이 그의 보존에도 역할을 했을까요? 정교하고 독성 있는 방부처리 말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상태로 부패하지 않은 채 첫 번째 황제를 마주할 가능성은 인류에게 가장 설득력 있고 동시에 불안한 고고학적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막 헤아리기 시작하는 비밀을 지키고 있는 지나간 시대로에 가는 문입니다. 테라코타 병사들 중 많은 부분이 금이 가고 부서지고 검게 그을린 손상은 격렬한 화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힘이 이 특별한 창조물에 이 불타는 파괴를 가져왔을까요? 그 해답은 저점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유력한 이론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자연적인, 거의 지질학적인 사건을 제시합니다.
수세기 동안 정교한 목조 구조물과 집, 기타 유기물들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메탄가스를 방출했을 것입니다. 넓고 밀폐된 공간 안에 갇힌 이 가스는 위험한 농도로 축적될 수 있었을 겁니다. 번개 같은 우연한 스파크, 혹은 무너지는 지붕의 틈새로 스며든 강렬한 햇빛조차도 이 휘발성 대기를 발화시켜 자연 발화를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갑자기 맹렬한 불길이 솟아올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진흙 인형들을 속까지 구워버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또 다른 더 극적인 이론은 인간의 개입, 즉 복수심에 찬 파괴 행위를 지목합니다. 진나라 멸망 후 역사 기록은 반란군 지도자 항우의 군대가 수도를 휩쓸며 패배한 황제의 상징대를 지우려 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병사들이 테라코타 군대 갱도에서 무기와 보물들을 약탈한 다음 파괴적인 저항의 행위로 목조 구조물에 불을 질렸다고 믿어집니다. 이 고의적인 방화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불길을 일으켰을 것이며 불타는 목재들이 아래의 전사들 위로 무너지면서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불에 탄 잔해들을 남겼을 것입니다. 갱도 전체에 걸쳐 있는 재와 불에 그을린 나무층을 포함한 이 인간이 일으킨 파괴의 증거는 고대 반란과 분노의 이야기에 냉혹한 무게를 더합니다. 어떤 이론이 진실을 담고 있을까요? 아마도 둘의 조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의 증거는 진시황의 침묵의 수호자들에게 또 다른 비극적인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숨막히는 업적은 그 엄청난 숫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별성이 있을 것입니다. 약 8,000개의 인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경이로움이 드러납니다. 각 얼굴은 독특하고 믿을 수 없는 예술성으로 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량 생산된 복제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흙 속에 불멸화된 독특한 영혼들의 침묵하는 군대입니다. 눈가에 새겨진 미묘한 주름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이나 지혜를 암시합니다. 결단력, 조용한 사청, 심지어 약간의 피로감을 전달하는 다양한 턱선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인형은 깔끔히 다듬은 콧수염을, 다른 인형은 옅은 턱수염을 지니며 각 가닥은 세심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입술의 곡선, 콧구멍의 확장, 머리의 미묘한 기울기 등 모든 세부 사항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페르소나, 즉 정체성에 기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립 라인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할 것 없는 개별 예술의 의미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작업한 수천 명의 장인들은 각 병사, 장교, 전차병에게 독특한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감정의 미묘한 뉘앙스, 다른 지역과 계급의 사람들의 특징을 포착하여 다양성의 시각적 교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 장인 정신에 지속되는 증거로 모든 부분이 그 자체로 예술품인 걸작으로 우리에게 제국의 침묵의 수호자들의 시선과 연결되도록 도전하며 영원한 준비의 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8,000명이 넘는 전사와 130대의 전차, 670마리의 말로 이루어진 테라코타 군대의 엄청난 규모는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현대 고고학과 바비학적 아날리시스는 이 고대 경이로움에 숨겨진 놀라운 풍생 방식을 마침내 밝혀내고 있습니다. 초기 이론들은 두 가지 주요 어프로치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조립 라인과 유사한 프로세스, 즉 조각상들이 표준화된 무형으로 머리, 몸통, 사지 같은 개별 신체 부품을 제작한 다음 조립하는 방식. 이는 군대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형태는 대량 생산된 후 개별적인 디테일이 추가되었다는 가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일반적인 이론은 점토 쌓기 또는 코일링 방식에 주목합니다. 장인들은 두꺼운 점토 코일을 사용해 발부터 위로 전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기념명적인 크기와 내부 구조를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어 인형들을 매우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큰 도자기를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며 한 명의 조각상이 폼을 점진적으로 다듬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진실은 종종 그렇듯이 정교한 조업이로 보입니다. 최근 마이크로 CT 스캔은 손이나 귀 같은 요소들은 효율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주조되었을 수 있지만 주요 본체 구조는 손으로 꼼꼼하게 코일로 쌓아 올렸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스캔들은 명확한 내부 레이어와 스임새를 드러내며 핵심 구조에 대한 사티 방식을 확인시켜줍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것은 개별적인 손길입니다. 군대의 인식이 통일된 모습과는 달리 두 얼굴이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장인들은 독특한 머리 모양, 콧수염, 심지어 개별적인 표정까지 추가하여 특징을 맞춤 제작했습니다. 짐은 도구 자국,
그리고 진흙 자체의 미묘한 변화는 이 군대를 형성한 수천 명의 손길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로서 단순한 애량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전례 없을 정도로 조직화된 얼성이 불멸의 군단으로 변환했기 때문입니다. 테라코타 군대를 떠올리면 어떤 색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보는 흑빛의 회갈색일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되살아난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직직한 색조가 아닌 색채로 불타오르는 어떤 현대의 걸작과도 견줄 만한 생생한 광경을 말이죠. 2000년 넘게 땅속 깊이 묻혀있던 이 침묵의 파수꾼들은 한때 놀라운 색깔의 팔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각 병사, 각 말, 각 복잡한 디테일은 한때 숨막히는 생동감의 캔버스였습니다. 진홍색 튜닉, 에메랄드 그린 바지, 섬세한 핑크, 갈색, 흰색으로 칠해진 얼굴들. 그들의 갑옷은 청동 같은 광택으로 빛났고 정교한 머리 장식은 짙은 파랑, 선명한 초록, 심지어 독특한 보라색까지 자랑했습니다. 이 보라색은 한나라 보라색으로 알려진 2000년 전 생성된 합성 안료로 서양에서 유사한 화합물이 발견되기 수세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색의 군단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황제와 함께 진정으로 장엄한 사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설계된 색채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광경은 비극적으로 덧없었습니다. 이 고대 조각상들이 발굴되어 현대의 건조한 군기, 햇빛, 습도에 노출되는 순간 잔인한 화학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료를 테라코타에 결합시키던 레커층이 말라붙고 말려 올라가며 벗겨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굴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생생한 색깔들이 사라져버려 놀란 고고학자들의 눈앞에서 먼지로 부서져 내렸고 이전 명광의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손실이었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념비적인 과학 탐정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과 보존 전문가들은 그 이후로 가장 미세하게 남아있는 파편의 미세 분석부터 첨단 영상 기술에 이르기까지 기발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이 잃어버린 팔레트를 고통스럽게 재구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잔해들을 안정화하고 복잡한 색상층을 이해하며 원래의 영광을 디지털적으로 재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때 단색의 경이로움으로 보였던 것은 이제 고대 중국 예술성의 증거로 활기차고 생동한 군단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진정한 다채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상징적인 경이로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바꾸고 있습니다. 테라코타 군대는 그 규모와 세부 묘사가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시대에 이르러 중국 조각 예술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실물 크기, 해부학적 정확하고 대량 생산된 인물상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 중국 조각 전통은 양식화된 청동상이나 작은 도자기 무덤 인형들처럼 규모가 작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테라코타 병사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테라코타 군대는 예술적 야망, 기술적 실행, 인체 형태에 대한 이해에 있어 거의 하룻밤 사이에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죠. 이러한 기념비적인 도약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이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설득력 있는 가설, 즉 그리스 예술의 영향이 테라코타 군대 제작에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루카스 니켈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합니다. 초기 실크로드 무역로를 따라 아이디어와 아마도 장인들까지도 이동하여 헬레니즘 조각 기술이 동쪽으로 전파되었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그리스 문화가 동쪽으로 확장되면서 중립과 인접한 헬레니즘 왕국들이 설립된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가능성 있는 주장이죠. 그리스는 진나라보다 수세기 전부터 기념비적인 실물 크기 인체 조각상의 전통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쿠로이 상이나 고전 조각상을 보면 인체의 이상적인 해부학적 구조, 실질적인 근육, 콘트라포스토 자세 등 신체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테라코타 병사들의 놀라운 해부학적 정확성과 자연스러운 자세는 이전 중국 예술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또한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 제작에서 명판, 부분 조립, 전문화된 작업장 활용이 활발했습니다. 테라코타 병사 역시 모듈력 건설 방식을 사용하여 대규모의 신속한 푼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방식을 반영하는 기술이죠. 병사들의 일부 개인적인 얼굴들은 깊은 눈, 튀어나온 코 같은 서양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발견되지 않는 선례나 기술의 급속한 내부 진화를 제시하면서 말이죠. 또한 테라코타 군대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문헌 기록이나 그리스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고대 문화의 고립주의적 견해를 도전하고 테라코타 군대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정교함에 대한 강력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웅정함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병사들은 표면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복합단지들이 수마일에 걸쳐 조용히 고대하게 뻗어 있으며 여전히 그 비밀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굴되지 않은 각 행도는 미래의 계시, 즉 완전히 새로운 군대, 독특한 유물과 아마도 전설적인 진시황의 무덤 그 자체를 약속하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지하 제국의 진정한 규모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며 테라코타 군대의 경이로움과 발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놀라운 이야기, 어떤 알려지지 않는 경이로움이 아직 땅의 품에서 벗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시간을 여행해 진시황의 테라코타 군대의 놀라운 장력심과 어마무시한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굴된 병사들이 아무리 놀랍더라도 그들은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황제의 무덤 자체는 땅속에 숨겨진 광대한 미지의 도시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매력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수은강, 복잡한 함정과 황제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전설적인 보장과 궁극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계속 자극합니다. 이 광대한 유적지는 강력한 고대 제국으로 향하는 창문일 뿐 아니라 인가의 야망에 대한 증거이자 미지의 세계를 숙고하도록 이끄는 심오한 초대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밝혀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항상 그 비밀을 가까이 간직하고 있으며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테라코타 군대는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도전하며 역사의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 중 일부는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마도 영원히 침묵하는 황제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